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음식 배달 전문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떡볶이 떡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튀김용 기름은 시꺼먼 폐유 상태였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떡볶이용 떡에 새까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비닐을 개봉하자 악취가 풍겨나오고 유통기한은 지난해 12월로 돼 있습니다. 튀김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얼마나 오래 쓴 건지 시커먼 폐유 상태입니다.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는 곳곳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후대에는 먼지와 기름때가 한데 엉겨 굳어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 전문 야식업소들에 대한 위생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조리시설만 갖추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보관해 오거나 수입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으로 말할 주문하실 경우에 식약청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식품안전 앱이 있습니다. 정보 앱. 이걸 확인해 보시고 좀 안전한 업소를 주문하실 것을 좀 당부. 대부분의 업소들은 배달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할 뿐 음식이 어떤 상태에서 조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 가운데 6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돼도 과태료 부과나 일시 영업 정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위생불량 업소를 근절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밤사이 내린 봄비로 인해 부산의 도로 곳곳에 아스팔트가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 1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승용차 타이어 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달릴 수 없을 만큼 바람이 완전히 빠져 바퀴가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도 여기저기 파손됐습니다.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지름 60cm, 깊이 20cm 크기의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8대가 타이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밤중에 비까지 내리던 상황.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피해자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견인됐습니다. 달리다가 막 차가 푹 빠져가지고 요것뿐만 아니고 저쪽에 버기 터널에서 내려온 그 부분에서 많이 사고 났다 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강서구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에서 20cm 크기의 포트홀 15개가 발생해 차량 7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도로를 통제했고 구청은 긴급 보수 공사를 벌였습니다. 타이어가 망가지거나 심하게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도로가 많은 부산에선 4월에서 7월 사이 평균 100여 건 이상의 포트홀 발생이 연중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화 때문에 파손이 좀 더 어제 비 올 때 좀 급격하게 진행돼서 물이 이제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길이 결집력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뜯어져 나가서. 밤사이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고작 25.3mm. 봄비조차 이기지 못하는 노후한 도로 탓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역 마리나 업계가 최근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마저 나오면서 항만 당국이 해양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요트 10개를 관리하며 5년째 대여업을 해오고 있는 김건우 씨. 최근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년 전 9곳이던 요트 대여업체가 45곳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6만 원이던 요트 탑승 가격은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3만 원, 2만 5천 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왔고요. 요트 대여 업체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이제 더 늘어서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트 마리나 산업의 출혈 경쟁식 불황 조짐이 나타나자 항만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업계와 함께 마리나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해양 관광 활성화에 나선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레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해양관광 하나로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17곳에 상품을 한 대 담아 알리기 위해서인데 예약과 결제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요트 이용 할인권과 크루즈 반값 체험, 온라인 후기 경품 등도 진행해 해양관광 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해양관광업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여고에서 잇따라 스쿨 미투가 터져나왔죠. 교사 21명에 대해 한 달 동안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를 내리고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컸다는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래구 A여고의 복도 한편은 대자보와 메모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 교사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학생들의 미투 운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같은 달 부산 진구 B여고 학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했고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업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5주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미투 폭로를 한 교사는 모두 21명. 하지만 경찰은 A여고 교사 3명과 B여고 교사 4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상 수사에 한계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실명을 기재한 학생은 75명. 이 가운데 53명이 경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 조사를 하라 이런 점이 있으니까 검증 사실을 특정하려면 대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무혐의 처분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과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처벌되는 교사에 대한 징계는 사립인 두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수사나 처벌만으로는 스쿨미투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 문화를 더 성평등하게 어떻게 더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받았던 교사들을 한 학기 동안 휴직 처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부산을 방문해 오거돈 시장과 신공항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주말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비공식으로 부산을 방문한 이 총리를 만나 신공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를 언급하고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신공항 문제가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빨리 하자는 취지로 답변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7월 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5,600명이 소속된 부산버스노조는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달 15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울산지검은 20대 딸에게 식용 소다를 먹여 숨지게 한 어머니 52살 A씨와 승려 그리고 무속인 등 3명을 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무속인의 소개로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승려인 B씨를 만나 귀신을 쫓는다며 딸에게 소다를 먹여 탄산수소 나트륨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양산경찰서는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것은 학대라고 보고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39살 A씨의 변호인은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고 심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구속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 부산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6.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가 8.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영도구가 2.62%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지역 개별 주택 최고가는 서구 암남동의 단독주택으로 50억 원이었고 최저가는 강서구 대저 1동의 단독주택으로 74만 9천 원이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기업 임원급여의 상한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에 대해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경영자율 침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다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192주년 세계 노동자를 맞아 그 의미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오늘 강서체육관에서 부산 지역 노동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포상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노동자 노래자랑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부산 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 위기의 소방관 보도가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에 이어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발암물질 소방관서 문제를 보도한 부산 MBC의 임선흥 이보문 기자에게 지역 기획 보도장을 수여했습니다. 임 기자 등은 1급 발암물질로 가득 찬 119 안전센터 차고지 근무 소방관들의 암 발병 사실을 최초로 보도해 전국 지자체들의 개선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분실한 경찰관들에 대해 감봉과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영장 분실의 책임이 있는 경찰 수사관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 담당 팀장에게는 견책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불법 대부업체 근거지에서 영장 집행 도중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두고 철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킬 해경 경비정 5척이 진수식을 갖고 해양 주권 수호에 들어갔습니다. 해양경찰청과 한진중공업은 오늘 오후 영도조선소에서 500톤급 경비함정 5척 통합 진수식을 열었습니다.